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마음은 지금 국회에 가 있습니다. 두 분이 지금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넋을 빼고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더 보고 싶어 하실 거라는 생각이 솔직히 드는데요. 제가 봐도 지금 더 재밌어요. 그런데 짚어야 될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유여히 적반하장해서 짚겠습니다. 지금 현재요. 국회 사랑채에서 한덕수, 김문수, 한덕수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트라고 표현하니까 이상하다고 느끼지 마세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데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와 정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공개적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토미리스님 안녕하세요. 강영관님 안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서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법무법인회 정준길 변호사님 모시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준길 변호사입니다. 저도 지금 두 분 대화하는 거 보다가 우리가 지금 막 방송을 해야 되니까 순간적으로 고민이 있었으나 그래도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죠? 네, PD님. 김문수 국힘 대선 후보 지위 제3자 부여 안 된다. 가처분 신청 틀어주세요. 올려주세요. 자, 정준길 변호사님. 네. 지금요. 김문수 후보 측에서 대선 후보 지위 제3자 부여 안 된다.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게 뭔가요? 글쎄요. 지금 네, 기사 올려주세요. 지금 PD님요. 국민의힘이 제3자에게 대통령 선거 후보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대통령 후보자 지위 확인. 이건 뭐냐면 김문수 본인이 현재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지위에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부여해서는 안 된다. 이건 달리 얘기하면요.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 그 소송을 전제로 한 지위 확인 가처분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요. 네. 김문수 측에서는 나 대선 후보다. 내 그렇죠. 대선 후보다. 그러니까 한덕수 딴 사람 안 된다. 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정준길 변호사님 저 가처분의 신청은 빠르게 진행되겠죠? 내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저거는 바로 하기가 어려운 게 네. 지금 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금 여론조사가 앞으로 있을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뭐 두 분이 동의를 한다면은 두 분의 지금 TV 토론이 있을 거고 만약에 TV 토론 동의가 안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당 지도부는 네.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만약에 뭐 김문수로 나오면 뭐 바꿀 게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 한덕수 총리가 더 많이 나오면 후보를 교체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되는지 여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 가처분 신청은 적어도 11일 지금 문제가 되는 11일 그런가요? 이전엔 있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쌍권 아웃. 김문수 당무 우선권 발동. 한덕수와 단일화는 내가 한다. 자, 정 변호사님. 네. 쌍권 아웃. 김문수 당무 우선권 발동. 네. 한덕수와 단일화는 내가 한다. 네. 제목 마음에 드십니까? 뭐 전체적으로는 마음에 드는데 근데 저기 마지막 내가 한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네. 걱정되는 부분은 있어요. 네. 뭐냐면 이제 뭐 다 단일화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제 언제 하느냐에 대해서 11일 이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쯤 하자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음 주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따 네. 이따 여쭤볼게요. 그래서 자, 네. 일단 제 말은 한국어는 이래서 잘 봐야 됩니다. 내가 한다고요. 한다. 단일화 하겠다 그 얘기예요. 어떠세요? 안 한다고 한 적 없다 그 얘기예요. 제 이야기는. 그렇죠.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런데 네. 지금 11일 안에는 안 한다 이 말인 거죠. 자, 여러분 자세하게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당무 우선권이 뭔지 보겠습니다. 1번 뉴스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요 김문수 후보 오늘 그 당 대선 후보 방 딱 앉아있는 사진도 올라오고 있고요. 당무 우선권을 발동합니다 하더라고요. 정 변호사님, 네. 당무 우선권이 뭔가요? 당무 우선권은 당원 제74조에 나온 내용인데요.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무 우선권이 뭔가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거예요.
뭐 당무 전반에 대한 권한이니까 모든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넓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러한 범위 내에서 갖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되게 넓게 해석하는 것 같고요. 현재의 당 지도부는 되게 이제 좁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게 이제 74조 2의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에 관한 특례 규정이 있는데 또 그거랑 74조가 좀 부딪힙니다. 뭐냐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당원 당규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또 그런 규정이 있어요. 네, 그 부분 이따가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당무 우선권을 발동한다라고 하는 오늘 아침 8시 30분 김문수 후보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싸 이랬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방금 속보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덕수 후보, 김문수가 원하는 대로 다 결정해. 문수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요, 너무 화가 나는 게 권성동, 그리고 권영세, 쌍권입니다. 쌍권 좀 가라! 이번 뉴스입니다. 권성동. 여러분, 이번 뉴스 보시면 화날 준비하세요. 알량한 후보 자리 지키려는 김문수 정말 한심. 알량한 후보 자리. 근데요, 대통령 후보 자리가 알량해요? 저 그 알량한 자리 저도 한번 줘보세요. 정 변호사님, 대통령 후보 자리가 알량합니까? 저 권성동이 참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뭐 얼마 전에도 그 나이도 한참 위인 김문수 후보한테 그 반말 쓰면서 여기 앉아 이래갖고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지금 김문수 후보가 화가 날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잘 다독거리고 달래고 이해가면서 이 어려운 11일까지의 단일화를 지금 진행해야 되는데 권성동이가 저렇게 알량한 후보 자리 저런 아주 수준 떨어지는 경망스러운 표현을 쓰면 저거는 김문수 후보를 자극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을. 제가 보기에 권성동은요 엉뚱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정말 우리 당원들이 혼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요 요즘 국민 밉상 쌍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두 사람 워딩 진짜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3번입니다. 권영세. 단일화 시간 충분하지 않아. 오늘 합의 결렬 시 여론조사 계속 갈 것. 좋아요.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4번. 권영세. 김문수 판단 잘못해 대선 패배 시 역사 국민에게 큰 죄. 당에 그래도 비상대책위원장이면요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 네가 판단 잘못해서 대선 패배하면 역사와 국민에게 네가 큰 죄야. 근데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김문수라는 사람이 지금 당의 대선 후보예요. 대선 후보가 아니 정 변호사님 대선 후보가 왜 저렇게 옆집 강아지처럼 저렇게 돼버렸어요? 그러게요. 싼 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좀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세가 저런 얘기 하면 안 되죠. 더 기가 막힌 거 보여드릴까요? 네. 5번 뉴스예요. 정 변호사님 이거 보시면요 아마 국회로 뛰어갈지 모릅니다. 이기지 못하는 후보가 되는 게 무슨 의미 있냐? 대선 패배 후 당권 잡는 것도 의미 없어. 근데 정 변호사님, 네. 지금 우리 후보들 중에서 제일 많이 표받은 게 김문수 후보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지금 세상의 어떤 일들은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입 밖에 내서는 될 말과 안 될 말이 있어요. 대선 패배 후 당권을 잡는 것이 의미 있다 없다 이런 소리를 지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권영세가 제정신입니까 아닙니까? 이기지 못한 후보 저런 소리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근데 이기지 못하는 후보를 당에서 뽑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후보들은 뭐예요? 이기지 못한 후보가 나왔는데 그 밑에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는 후보들끼리 장난한 것밖에 더 됩니까? 저런 식으로. 여러분 지금 권영세라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인데요. 이기지 못하는 후보가 되는 게 무슨 의미 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머지 출마한 사람들은 뭡니까? 아니 근데요 이기지 못할 거 그럼 선거운동 왜 하는데요? 이기지 못할 후보 지금 나왔는데 정 변호사님 네. 각 당협별로 선거운동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 왜 해요? 그렇게 말입니다. 아니 이기지 못할 후보인데 왜 뭐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영세라는 사람이 자기가 직책이 비대위원장이면 당대표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아까 권성동도 마찬가지고 권영세도 마찬가지고 이 쌍권들이 하는 짓을 보면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저는 두 사람이 다 검찰 선배라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둘 다 검찰 선배예요? 네네. 요즘 검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런데 더 웃긴 거 보여주세요. 7번입니다. 계속 권영세예요. 김문수 후보 제대로 된 보고 받고 있지 않다고 봐.
이거요, 정 변호사님 기억 안 나세요? 이거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많이 하던 얘기예요. 제대로 된 보고 받고 있지 않았어요. 사람을요, 핫바지로 만들어요, 핫바지로요. 그런 거죠. 아, 진짜 이건 사람을 핫바지로 만드는 거예요. 권영세가 김문수 판단 잘못해 대선 패배 시 역사 국민의 큰 죄, 이기지 못한 후보가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대선 패배 후 당권 잡는 것도 의미 없어. 김문수 후보 제대로 된 보고받고 있지 못하다고 봐.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침묵보다 못하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게 차라리 득이 되고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정말 안 이상해요? 김문수 후보, 자기 당의 후보예요. 자기 당의 후보한테 지금 하는 말이 이기지 못할 후보.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보고도 받지 못하는 후보. 이게 해당 행위 아닙니까, 정 변호사님? 아예 맞습니다. 해당 행위 맞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오늘 두 분이 만나서 그쵸? 모든 사람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의 생각을 허심탄회 없이 하게 지금 얘기하면서 상당 기간 동안 지금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어요. 원래 이제 단일화라는 거는요. 네. 은밀하게 남들 모르는 자리에서 은밀하게 서로 막 얘기들이 오가다가 극적으로 합의돼서 막 언론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근데 두 분은 당당하고 자신 있으니까 뭡니까? 앞에 지금 기자들이 그 녹음기, 그쵸? 다 앞에 두고, 영상도, 카메라도 다 앞에 두고, 또 모든 사람들이 옆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런 과정에서 정말, 한번 그러면 우리 단일 한번 제대로 멋지게 해봅시다라고 이렇게 두 사람이 포옹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마 이재명이 뒤로 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신있게 하나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도 나이가 있을 만큼 있고 그래도 공부할 만큼 하고 제가 자신있게 무슨 얘기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이재명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사라졌어요. 이재명 기사가 없어졌어요. 이재명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한테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저 여기 있어요. 제가 1등 후보예요. 관심이 없어요. 모든 관심, 모든 뉴스는요. 김문수, 한덕수, 김문수. 지금요, 이슈몰이 잘하고 있어요. 정 변호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16대 이해창 대선 때 얘기해드렸잖아요. 이해창이 압도적으로 1등이었고요. 정몽준이 2등이었고, 그 다음 노무현이 3등이었어요. 당시에 이해창 후보는 거의, 이재명, 노무현이 한 2배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두 사람이 단일화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한 열흘 이상 끌었거든요. 되게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뭐 단일화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뭐 되네 안 되네 하다가 극적으로 하는 걸로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 한 거의 2주 가까운 시간을 그냥 단일화로 그냥 하니까 아니 저기 후보인 이해창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후보가 딱 되자마자 20며칠 남겨놓고거든요. 제 기억에는 한 23일인가 24일 남겨놓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뭐냐면 딱 단일화가 되자마자 바로 역전됐죠. 한 4, 5% 이기게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뭡니까? 조금씩 줄어들긴 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한 2% 정도. 그죠? 노무현이 이겼죠. 그때 한 방에 역전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냥 한 방에 당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두 분이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옆에 뭐 쓸데없는 그 조언을 하는 자들, 참모들은 좀 엉터리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저 두 분은 진짜 국민과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소신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적절하게 잘 긴장감을 가져가면서 모든 국민들의 관심과 이목을 제대로 지금 집중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일까지 멋진 단일화 기대합니다. 여러분 대선 26일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상황을 나쁘게 보지 마세요. 전 진짜 즐겁게 웃었습니다. 우리 지금 어떤 방식으로 선거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는 이재명을 이슈에서 끌어내려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싸움이에요. 근데 싸움을 보다 보면요. 홀릭을 해요. 홀릭을 하다 보면 그 속에 폭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잊어먹고 중도에서 한덕수, 김문수 하다가 두 사람이 극적으로 딱 끌어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팬이 돼 있는 거예요. 이재명의 인기가 뚝 떨어지고 중도에서는 지금요. 한덕수? 김문수? 한덕수? 야 김문수가 내일 본대. 한덕수가 내일 본대. 야, 어디서 봐 어디서.
이게 바로 이슈 파이팅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비관적이지 않아요. 단 쌍권이는 여기서 발 못 붙이는 거예요. 지금요, 이 상황 나쁜 거 아닙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너무너무 비극적으로 보시는 분 계신데 아니라니까요. 이재명이 지금 사라졌어요. 이재명은 박스에 갇혔어요. 41%, 42%. 그런데 박스에 갇힌 이재명 말고 한 20, 30% 보수 말고 중도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가 더 재밌어요? 재명이 재밌어요? 재명이 재미없어요. 누가 더 재밌어요? 덕수냐 문수냐, 덕수냐 문수냐, 싸워라. 근데 그게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느 순간에 없어진 거예요. 정 변호사님이 이재명 얘기 없어졌죠? 그렇죠. 누가 지금 이재명에 관심을 가져요. 옛날 16대 대선 때 어느 날 갑자기 정몽준과 노무현의 단일화가 이슈가 되면서 이해창이 한 2주간 사라져 버렸거든요. 지금 뭐 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쟤네들 지금 뭐 이런저런 이상한 짓들 많이 하지만 오히려 단편으로 나오지 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뭔 짓을 하든지 관심이 없고 아마 이재명이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들걸요? 근데 공공의적이 있을 때는요, 이렇게 막 싸우다가도 공공의적이 나타나면 공공의적을 쳐다보거든요. 지금 우리 공공의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쌍권이에요. 저도 쌍권 싫어요. 여러분도 쌍권 싫어요. 우리 지금 쌍권이 공공의적이 됐습니다. 우리 PD님이 센스있게 밑에 화면까지 딱 띄워주잖아요. 두 분 대화하는 모습 보세요. 지금 이재명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6번입니다. 권영세가요, 자기가 그럼 사퇴하겠대요. 뭐라고? 단일화 안 될 경우 김문수로. 정 변호사님, 이 말이 뭐예요? 글쎄요. 근데 이거는 좀 정확하지 않는 것 같은데 현재 당에서는 만약에 오늘 지금 저 자리에서 두 분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과 관계없이 당에서는 토론과 TV 토론과 그다음 더 나아가서 여론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경우에 따라서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것이 현재 당의 입장인 것 같은데 좀 이 속보를 보면 만약에 두 분이 단일화가 안 되면 그냥 김문수로 정해지고 자기는 그만두겠다. 이런 건데 이 기사가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쌍권이 우리의 공공의 적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쌍권이 우리의 정말 쌍권 나가라라고 생각하신다면, 모두가 쌍권이 나가라라고 생각하신다면요, 모두가 하트를 한번 띄워주세요. 쌍권이 나가라고 말하는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 저는 쌍권은 우리의 공공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쌍권이 사라져야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12번입니다. 당선증도 못 받고 김문수 측 분노 폭발. 정 변호사님, 당선증을 못 받았대요. 네, 저 당선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무슨 사태예요? 예전에 옥새 들고 나르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나죠? 그렇죠. 그때 뭐냐면 옥새 들고 나르샤의 옥새가 왜 중요했냐면 당대표의 직인이 찍혀야 선관위에 등록을 할 수 있어요, 후보를. 근데 후보를 등록해야 되는데 그 대표 도장이 없어진 거죠. 지금도 사실은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권영세가 작정을 하고요, 도저히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거기 도장 안 찍어주잖아요? 그럼 접수 못 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의 말에 공감하시는 하트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쌍권 나가라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거 보시면요. 아니 그러다가 쌍권이 진짜 혹시 옥새 들고 진짜 나름 어떡하려고요. 그 옥새 두고 나르셔요. 그만둬야죠. 옥새 두고. 달리기 좀 하시나요? 저요? 잘 못해요. 저랑 뛰어가서 잡으면 돼요. 아 그래, 유채고는 잘 뛰죠. 저 잘 뛰어요. 쌍권이 잘 못 뜁니다. 아 근데 우리가 좀 멀리 있잖아요. 가까이 있어 가서 잡죠. 갈 수 있어요. 네. 저랑 같이 쌍권이가 들고 튀면 잡으러 갑시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13번 보실래요? 여당의 지도부 김문수 제안 듣더니 정말 한심 날 밟고 가라. 자기 당의 대선 후보 보고요, 한심하대요. 날 밟고 가래요. 이거 미친 거예요. 정 변호사님,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그래요. 말이 근데 심한데, 그러니까 저 얘기가 이제 왜 나오는 거냐면, 이제 김문수가 오늘 단일화를 한다. 근데 단일화 시점에 대해서 이번 11일까지가 아니라 다음 주 목요일 정도까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11일까지 하는 거와 다음 주까지 하는 게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느냐. 네. 이번 주에 하면은 뭐 김문수가 되면 김문수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되고,
만약에 한덕수가 이기면 한덕수가 당에 입당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은 돼요. 그런데 만약에 18일 날이나 다음 주에 만약에 해서 하게 되면 무소속 때 국민의힘이 하잖아요. 그러면 뭐 김문수가 되면 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한덕수가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힘이 한덕수 지지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선거 자금을 무소속 후보인 한덕수를 위해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사실은 제일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왜 굳이 11일이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요. 한덕수냐 김문수냐 그게 아니라 만약에 11일이 넘어가게 돼서 만에 하나 한덕수가 후보가 되게 되면은 그럼 뭡니까? 진짜 난리가 나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그 내용을 알 거라고 보고요. 저는 김재현이 그거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주일 후에 하자고 하니까 단일화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유 한덕수 저기 후보가 어차피 11일까지 안 되면 그만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뭐 자연스럽게 자기로 단일화 된다. 그걸 혹시 노리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댓글 봤는데요. 조금 전에 기사 나왔죠. 날 밟고 가라 라고 하니까 댓글이 저하고 똑같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 대신해주고 계십니다. 밟고 지나가. 아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제 성격상은 누가 만약에 저한테 날 밟고 가시오 하면 저는 밟고 가죠. 배를 발짝 밟고 지나가죠. 아니, 근데 지금 권영세를 밟을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밟고 지나가려면 가서 배를 밟고 지나가지면 아니, 되잖아요. 밟아도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왜요? 가만히 조용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 권영사나 권성동이 밟고 지나가라고 하면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하면요. 네. 오히려 누워 밟아줄게 해야죠. 여러분 그쵸? 저는 성격이 그래요. 만약에 누가 나를 밟고 가시오 하면 전 밟고 지나가 줄 거예요. 특히 잘 밟게 누워. 그런 다음에 배를 발짝 밟고 뛰어가겠죠. 밟으라면 밟아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 맞지 않아요? 그런데 14번 뉴스입니다. 여러분 이 뉴스 보면 좀 그래 밟아라고 하면 밟아줘야지. 여러분 제 생각 맞죠? 14번 볼까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김문수의 사람들이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되게 충격적이에요. 밑에 사진 보여주세요. 자, 정 변호사님. 네. 저기 있는 박수영 잘 봐주세요. 네. 여러분 저기 있는 박수영. 와 슈퍼챗 10만원 처음 본다. 와 감사합니다. 저 슈퍼챗 10만원 보고 지금 감동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밟으라면 밟는 게 맞죠? 밟아. 자, 여러분 저기서 박수영이라는 사람 이름 잘 보세요. 자, 잘 지켜보세요. 여기 정 변호사님 저기 김미애란 이름 보세요. 네. PD님 저기 박수영에 체크 좀 해주세요. 그리고 밑에 김미애도 체크 좀 해주세요. 박수영? 여러분 박수영 보이세요? 경선 캠프 그룹의 네 번째 이름이 있네요. 네. 저 두 사람 잘 보세요. 김문수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1 기사 올려주세요. 조금 전에 박수영 봤죠? 자, 정 변호사님. 박수영이 뭐라고 했습니까? 김문수 캠프에 있던 총괄 부장이었어요. 네.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저거는 저 얘기는 저기 박수영이 한 소리 아닌데요? 아니 제가 여기 올려놨는데 여기 14-1에 제가 이거 기사에 그러니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캠프 정책 총괄 부장 박수영은 국민의힘 단체방에 김 후보가 전형적인 좌파식 조직 탈취를 시도했다는 글을 공유했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까 그 보여주신 거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아까 박수영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 네. 또 다른 박모 씨가 있죠. 네. 박종훈이라고. 네. 수행실장. 네. 저 사람이 혹시 누군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저 사람이 누구냐면 박종철이라고 혹시 아시죠? 1987년도 고문치사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피해자인 박종철 씨를 잘 알 텐데 박종철 씨를 고문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행선 어디 있냐고 물어본 사람이 저 박종훈이에요. 오랜 김문수의 동지라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박종훈의 상선이 어떻게 보면은 김문수였고. 네. 그죠? 아무튼 정 변호사님 저기 박수영 보세요. 저기에 박수영이 있었는데 네.
저 캠프에 박수영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 캠프에 김문수의 사람들로 박수영이 있었는데 저 박수영이 김문수 캠프 정책 총괄 부장이었는데 국민의힘 단체방에 가서 김 후보가 전형적인 좌파식 조직 탈취 시도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수영은 저기에 간 이유가 뭐냐면 원래 박수영이 누굽니까?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에 출마해야 된다라고 해서 국민의힘 후보 국회의원 한 50명한테 연판장을 받았던 사람이죠. 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김문수의 캠프에 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단일화를 할 사람은 김문수밖에 없다. 그래서 김문수를 도와서 최종 후보가 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한 후보, 한 총리와 김문수의 단일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김문수가 막상 후보가 되고 나니까 김문수 캠프 내부에서 단일화를 실제로 추진하지 않으려는, 더 나아가서는 김문수가 그냥 후보로 확정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입김들이 세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우려한 박수영 의원이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잠깐만요. 토미리스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저 오늘 10만원 2번 받았어요. 이런 날 처음이에요. 갑자기 감동해서. 근데 지금요, 댓글 지금 잘못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요. 여기가 한덕수를 미는구나. 아니면 여기 지금 김을 까냐? 보수라는 단체 분열시도. 우리 김 깐 적 없는데요? 지금 여러분 지금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는 김 깐 게 건데. 아니고요. 김 깐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기사에.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요. 박수영이라는 사람이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일을 하다가 싹 가서 김문수 후보를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요, 조갑재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완전히 통뼈입니다. 통뼈. 성격도 그래요. 어디서 무슨 단식한다고, 단식하고 농성한다고 하면 농성하는 사람입니다. 잘못 본 게 확실해요. 만만하게 본 게 확실한데 이거 제대로 걸렸는데 이건 좋다는 얘기잖아요. 만만하지 않다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조갑재는 김문수 후보를 강력하게 밀고 있죠. 네. 그다음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김행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고문을 받으셔서 한쪽 귀가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상정 노회찬을 한 명도 불지 않았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 관한 기사들을 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15번 보겠습니다. 박수영이 뭐라고 하냐면요. 김문수 보고 자기가 그 캠프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아까 봤죠. 김문수의 사람에 박수영이 있었는데 박수영이 뭐라고 하냐면요. 70대는 공직을 맡지 마라. 정 변호사님, 70대는 공직 맡지 말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앞서다 보니까는 그 말의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생각 안 하는 거죠. 아니 지금 한덕수 후보가 지금 49년생, 그 다음에 지금 김문수 후보가 51년생이잖아요. 70대는 공직 맡지 마라 저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한덕수 후보도 같이 날리는 거예요. 저 뭐 하는 짓입니까? 근데 박수영 몇 살이에요? 박수영이 한 50대 후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대 후반에서 60대 박수영은 초반. 70이 안 되나요? 아니 거의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아니 70이 되는 날이 없냐고요. 나중에 되겠죠. 지금 댓글에 제 마음과 똑같은 내용을 했습니다. 계엄 때 탄핵 때는 밥 잘 먹고 잘 살더니 이제 와서 단식하고 있는 권성동 아웃. 아니 조금 이따 할 거예요. 그 기사 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공직을 맡지 말라고 했는데요. 자, 박수영이 하는 말 제가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김 후보가 맨날 도망다니기만 한다. 내가 알던 김문수가 아니야. 70살이 넘으면 공직을 하면 안 돼. 김 후보가 경선을 거쳐서 지난 3일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뒤 단일화 작업이 지지부진하자 비판에 나섰다. 김 후보는 74살이다. 그런데 박수영은 김문수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행정 1부지사를 지냈고 이번 캠프에 정책총괄 본부장까지 했는데 김 후보에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거 배신 아니에요, 정 변호사님? 좀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영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쵸? 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까? 눈에 자기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다고 해서 대놓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뒤통수를 까는 거. 더군다나 행정 부지사를 하면서 모셨던 사람인데. 그럼요.
그렇죠? 저는 한동훈도 참 마음에 안 들지만 이번에 박수영 의원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17번 뉴스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저는 이거 일부러 장난치는 거라고 해요. 덕수가 독수, 독해진 한. 근데 제가 볼 때 별로 독해진 것도 없는데 일부러 진짜 이제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와중에 19번 뉴스입니다. 여러분 박수 칠 준비. 박수 칠 준비. 19번 뉴스입니다. 김상욱 국민의힘 탈당. 이재명, 이준석 만나고 싶어. 그런데요. 이재명이요. 뭐 보석? 뭐 인재? 정 변호사님, 이재명이요. 김상욱이 너무 좋대요. 아유, 그래요. 사실은 저는요, 그 이재명 옆에 보내고 싶은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하나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김상욱이고요. 네. 두 번째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이준석이요. 아, 준석이요? 네, 저는 이준석이랑요, 저기 이재명이랑 단일화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세요? 자, 김상욱이 탈당했습니다. 여러분, 김상욱 탈당 박수! 가라! 가! 제발 가! 자, 21번입니다. 김근식이 친윤 말 안 듣는 홍준표 대신 어리버리 김문수. 정 변호사님, 이게 더 네. 욕하는 거 아니에요? 김근식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뭐 교수 출신이라는데 뭐 어디 교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입도 참 걸고요. 하는 말 보면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홍준표 편들려다가 김문수를 어리버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당의 후보한테, 자기 당의 후보한테 어리버리래요. 어리버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말 안 듣는 홍준표 하나 긋고, 어리버리 김문수 하나 긋고, 말 잘 듣는 한덕수. 정 변호사님, 네. 한 방에 3명 욕했어요. 어떠십니까? 말 안 듣는 홍준표 대 말 잘 듣는 한덕수. 거기에 중간에 어리버리 김문수네요. 네. 그렇죠. 김근식은 뭡니까? 끝났어요? 말씀하세요, 정 변호사님. 네네. 네. 그러니까 김상욱도 보냈지만 저 김근식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22번 기사 보겠습니다. 낮엔 김문수, 밤엔 한덕수. 스파이 있다.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글쎄요, 이 스파이를 누구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아까도 말한 그 박수영 같은 의원들을 막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뭐 홍준표가 지금 정계 은퇴하고 당도 탈당하고 혼자 탈당한 게 아니라 가족들이랑 주변 사람들까지 해서 다 탈당을 했으면 이제 이 정치 문제는 얘기 안 할 줄 알았는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막 얘기들을 막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래 윤 대통령이 홍 시장을 밀어주겠다고 했었다. 그러다가 중간에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김문수가 후보가 되게 한 다음에 진짜 미는 사람은 한덕수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얘기들을 하면서 음모론 비슷한 얘기들을 계속 지금 흘리고 있습니다. 자, 속보 들어왔습니다. 김문수, 한덕수 2차 회동 종료됐습니다. 합의점은 못 찾고 끝났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 이 기사 제가 제목 달아보겠습니다. 김문수, 한덕수 드디어 2번 만났음. 앞으로 계속 만나서 곧 합의점 찾을 것임. 어때요? 맞습니다. 저는 오늘 밤에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원래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저렇게 밝은 데서요, 수많은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데 저기서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근데 정 변호사님 오늘 만나는 광경 보셨잖아요. 아이, 그럼요. 어떠셨습니까? 장면 볼 때. 저는 하여튼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되더라도 요번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강력한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두 분 만나고 지금 이제 저기 처음 만나는 장면이고요. 네네. 여기 우리 화면에는 이제 두 분이 가시는 장면이고 두 개의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여튼 오늘 만난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고작 2번 만났습니다. 네. 그렇죠. 앞으로 더 만날 거고요. 저는 제 예상 네. 오늘 늦은 밤에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의 집으로 찾아갈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요. 지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홍 전 시장 측 관계자는 용산 출신 인사를 캠프 대변인에 보내주겠다고 했다가 반나절 만에 뒤집은 일이 있다.
용산과 친윤 주류 세력이 경선판을 뒤흔들고 있다는 방중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홍 전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무상열차 노리고 윤석열 아바타를 자처한 한덕수는 왜 비난하지 않냐. 김문수는 니들이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하면 안 되나. 니들이 한 짓은 정당하냐. 지더라도 명분 있게 줘야 다시 일어설 명분이 생긴다. 왜 자꾸 진단 얘기해요, 정 변호사님?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홍 시장이 정계 은퇴를 해놓고 좀 목리를 부리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23번 뉴스 보시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단일화, 용산, 당 지도부 공작. 왜 자꾸 가만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을 끌고 나오나요? 정 변호사님. 말 표현이 공작, 이런 표현 있잖아요. 네.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네, 합작, 공작. 예. 제가 드린 거 읽어주세요.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그 부분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개인 SNS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산과 당 지도부가 합작을 해서 느닷없이 한덕수를 띄우며 탄핵 대선을 윤석열 재심님 투표로 몰고 가려고 했을 때 나는 설마 대선 패배가 불보듯 뻔한 그런 짓을 자행하겠냐는 의구심이 들었다. 용산과 당 지도부는 김문수는 만만하니 김문수를 밀어 한덕수의 장애가 되는 홍준표는 떨어뜨리자는 공작을 꾸미고 있었다. 김문수로서는 이들의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했고 그때부터 나는 이 더러운 판에서 더 이상 있기 싫어졌다. 그런데 왜 김문수를 비난하는가? 무상열차 노리고 윤석열 아바타를 자처한 한덕수는 왜 비난하지 않느냐? 김문수는 너희의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하면 안 되나? 너희가 한 짓은 정당하냐? 나라를 망쳐놓고 이제 당도 망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끌고 들어오는 건 안 좋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덕수 후보가 만약에 후보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끌고 들어올까요? 제가 100% 단언하는데 절대 끌고 들어오지 않고요. 오히려 본인은 개헌과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끌고 들어가는 거는 지금 좋지 않다. 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윤어게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에게 용산과 당 지도부 공작?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25번입니다. 권영세가요. 김문수한테 실망했어. 이재명이야. 정 변호사님 근데 이런 욕 들으면 기분은 어떨까요? 거듭 말하지만 지금 이 양권이 이 단일화를 망치는 주범입니다. 좀 제발 좀 입 좀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권영세, 권성동 제발 입 좀 다물고 있어서 얘기하고 싶네요. 자, 27번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밥 굽는 권성동입니다. 정 변호사님. 네. 단일화 촉구 단식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지금 며칠이나 굶으려고 하고 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옆에 있는 여자 누구게요? 아까 얘기했던 그 김미애인가? 그 누구? 여러분 아까 김문수 측근으로 나왔던 이미애인지 김미애인지 예. 그 사람이 김미애. 네, 김미애. 윤석열 아니 왜 자꾸 윤석열이래. 김문수 캠프에 들어있던 여자가 왜 저기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까 말한 세작 중에 한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닐까 싶네요. 여러분 지금요 권성동이 단식을 한대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될 때 단식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단식 박근혜 대통령 때 단식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안 하던 단식이 왜 지금 단식을 해요, 정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저거 뭐 단식이 그럼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뭐 11일까지 며칠 남지도 않고 쇼를 해도 제발 쌍권한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제발 셧더 마우스하고 조용히 언론에서 좀 사라져라. 니네가 없어야 단일화가 이루어진다. 네, 28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 김미애가 계속 붙어 있어요. 권성동 김미애 아침 독서. 정 변호사님. 아니 저기에 지금 단식한다고 하면서 책을 읽으라고 아니 지금 책 저기서 제목 한번 보세요. 책 제목이 뭔가요? 히틀러의 법률가들이란 제목이네요. 네. 제가 그거 보고요. 지금 여기 그냥 나오더라고요. 네. 여러분 지금 저 책 독서하고 있대요. 두 사람이서 입한국에. 29번입니다.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름이 떴습니다. 김무성.
단일화될 때까지 단식 농성. 혹시 김무성이 옛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단식했나요, 정도? 아니, 뭔 소리예요. 탄핵은요. 뭐 단식을 해요? 여러분, 김무성이 사진 좀 보여주세요. 김무성이 왜 단식하나요? 글쎄요,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여기는 김무성 단식 사진이 없네? 사진도 없네요. 네네. 아, 내가 아까 사진 있었는데 왜 사진이 어디 갔죠? 여러분, 김무성이요, 단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김무성이 튀어나와서 단식을 하죠?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김무성이 단식하면 무슨 효과가 있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단식하는 거 지켜보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요? 진짜 단식하는지 아닌지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정 변호사님 어떠세요? 네, 저는요,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불쾌감이라고 봐요. 저 사람이 우리 보수파에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인데, 지가 무슨 상임고문단의 자격을 가지고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까? 뭘 해야 되냐면요, 내가 그때 잘못했다. 응? 내가 정말 그때 부끄러웠다. 라고 고백을 해야죠. 단식이 아니라. 아, 여기 재밌는 댓글이 있어요. 홍준표는 지금 김문수 편들다가 좀 있으면 욕할 거래요. 저 갑자기 있잖아요. 너무 지금 그 말 듣는 순간에 이해가 확 갔습니다. 아니, 근데 10일 날인가 지금 뭐 미국 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아마 미국 비행기 끊으면 한 열 몇 시간 동안에 네. 핸드폰 못 쓰잖아요. 네. 좀 조용하겠죠? 네. 여러분, 김무성, 김미애, 권성동 단식하는 거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떠십니까? 특히 김무성이 튀어나온 거 보면서요, 저는 진짜 김무성이 참 그렇습니다. 근데 쭉 굶어라 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할까요? 여러분, 김무성의 단식에 대해서 김무성에게 해주고 싶은 말 댓글로 써주세요. 단식을 응원하는 글 써주세요. 저는 이렇게 댓글을 쓰고 싶습니다. 쭉 하세요. 쭉 하세요. 저도 할 말. 뭐라고요? 죽을 때까지 단식. 그거는 누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아까 탈당하네. 아니, 여러분 있잖아요. 탈당한 단식 애. 보러 가고 싶어요. 네. 단식. 사실은 해야 되는 단식이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재명 재판 연기된 거 가지고 단식하세요. 이재명을 갖다 후보 바꾸라고 단식하세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까, 정 변호사님? 쟤네들이 머리가 별로 안 좋아요.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바깥을 향해서 이재명과 함께 투쟁하는 것은 두려운 거죠. 왜? 뭔가 해코지를 당할 것 같으니까. 근데 안으로 하는 건 뭡니까? 아무도 시비를 안 거니까 뭡니까? 마음껏 하는 거죠. 여러분, 단식 혼자 잘해라. 죽을 때까지 하세요. 벌써 밥 처먹었어요. 또 죽을 때까지 해라. 대선 때까지 쭉 하라. 옛날에는 단식이 참 멋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단식이 웃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30번입니다. 이준석, 나는 김문수하고 단일 안 해. 정 변호사님, 이거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요, 뭐 어제 오늘 얘기입니까? 이준석이요, 누구랑도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해요. 김문수와 단일화해요? 안 합니다. 나중에 한덕수와 단일화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럼 누구와 단일화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재명이랑은 단일화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 단일화 할 가능성이 있냐? 이준석의 그 잔대가리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요번 대선은 분위기를 보아하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것 같다. 그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데 뭔가 자기가 도움을 주는 단일화를 하면 자기한테 국무총리 아니면 장관 자리라도 하나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자기가 요번에 장관이라도 하게 되면 그거를 가지고 앞으로 당을 잘 키울 수 있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 김문수 후보나 우리 한덕수 후보랑은 단일화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김문수 우리 후보 옆에서 처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맨 처음에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맨 나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행히 오늘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오늘 김문수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일 먼저 단일화 할 사람이 이제 한덕수 후보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정 변호사님, 30번 밑에 네. 제가 붙여놓은 글 좀 읽어주세요. 네네. 한동훈 얘기요? 아니요. 30번이요. 예. 한편 이 후보는 홍준표 전 지장하고 통화한 내용이에요. 예. 그 부분요. 이준석이가 홍준표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다. 자, 10일쯤 미국으로 출국한다는 말을 듣고 안부 전화 겸 인사를 했다. 홍준표가 윤 대통령 개입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알고 있더라.
홍이 왜 화가 나서 탈당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되더라. 그죠? 홍 시장이 경선 초기에 분위기를 잡아갖고 윤핵관들이 홍 시장을 돕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한덕수 쪽으로 몰려갔다.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 중 하나가 뒤통수 치는 것으로 홍 시장이 뒤통수를 맞았고 윤핵관이 태세 전환한 것이 개입의 정황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여러분 지금 이게 이준석이가 한 얘기인데요. 이 후보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으로부터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정 변호사님 근데 이거 가짜 허위사실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뭐 이거는 홍준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홍준표가 가만히 있으면 이게 허위사실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아니죠. 홍준표도 얘기했잖아요. 아까 SNS에. 그럼 거의 비슷하게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이게 허위사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위사실이면 처벌받아야죠. 근데 이 사실을 갖다가 증명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또 등장해야 되는 아, 거잖아요. 그런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준석 하는 얘기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윤핵관 있어요, 정 변호사님? 윤핵관이 뭡니까? 여러분 윤핵관 있어요? 윤핵관 없어요. 아니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윤 대통령을 여전히 따르는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지금 윤 대통령이 되게 쓸쓸하고 외롭대요. 아니 그 뭐 Y모 국회의원은요 매일매일 찾아오던 국회의원이 하나 있는데 요즘엔 대통령께서 전화해도 안 받는데요, 전화를. 그런 말들이 있죠? 네네네.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윤 전 대통령 특징 중 하나가 뒤통수 치는 것이다. 정 변호사님, 이 사람들은요, 말을 하면서 모욕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준석이 다운 얘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윤 대통령 특징 중 하나가 뒤통수 치는 것이다. 이거 모욕 아니에요, 정 변호사님? 그러게요. 홍 전 시장이 뒤통수를 맞았고 윤핵관이 태세 전환한 것들이 개입의 정황. 근데 윤핵관이 어디 있냐고요? 왜 이런 얘기하죠? 자, 그 와중에 31번입니다. 여러분, 동훈이가 안 쉬겠대요.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자강불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강불식. 그런 말들은 참 멋있는 말인데 쉴 생각이 없다. 아니 지금 한동훈이가 뭐 해야 돼요? 당권 재도전 이게 아니라 우리 당의 후보를 뭡니까? 당선시켜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이가 겁봐라 저기 단일화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몸을 던져서 중간에 나서서 두 분이 단일화되게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앉아가지고 뭐 책 읽고 밥 먹고 기타 치고 이러면서 쉴 생각이 없다 계속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당 비판해요. 국민의힘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당 쇄신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고 앉아 있으니 한동훈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참 형편없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31번인데 이 기사 보면요. 캠프 해단식을 했나 봐요. 근데 조경태가 국민의힘 아직 정신 차려. 정신 못 차려. 이랬대요. 정신 못 차려. 근데 이 사람들 다 국민의힘 당원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의원이에요. 근데 지금 대선이 시작되고 있는데 남의 집 얘기하듯이요. 여러분 저 집에 불났어요. 남의 집 아니에요. 지네 집이에요. 여러분 저기 불났어요. 한덕수 김문수 난리 났어요. 대선 후보가 지금 난리 났어요. 그리고 최재형은 뭐라는 줄 아세요? 지금 대선이 코앞인데 당 쇄신해야. 아니 있잖아요. 자기 집에 불 나면요. 불 끄러 들어가요. 근데 불났어요. 그러면서 뭐라냐고 하면은 한동훈이 보통 선거에서 지고 나면 쭈삣쭈삣 얼굴 안 보이고 몰래 와서 짐을 빼가는데요. 우리는 안 그럽니다. 옳은 길을 향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속합니다. 우리는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제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행동해주세요. 여러분 같이 가면 길이 됩니다. 동료 시민 여러분 맛이 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한동훈 어떻게 흉내를 잘 내세요? 여러분 한동훈이 계속 하겠대요. 저 그래서 오늘 기사 보고 되게 슬펐어요. 자 32번입니다. 민주당도요 긴장하고 있대요.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민주당이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이런 제목인데요. 저게 뭔 말입니까? 당선이 되더라도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해서 확정 판결이 나면 그러면 뭡니까? 피선거권이 없어지죠. 대통령도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의 결격 요건이 있거든요.
공무원 결격 요건이 생기면 대통령, 공무원인 대통령도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불안한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상한 법을 만드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진행되던 재판을 정지시키는 법률을 굳이 만드는 이유는 그 법률이 없으면 뭡니까? 법원에서 재판부가 재량껏 진행해서 판결을 선고해서 확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준비했던 뉴스 중에서요. 오늘 정 변호사님이 제일 화를 냈던 뉴스입니다. 33번 뉴스입니다. 저 사실은 천주교 신자거든요. 근데 요즘 이렇게 헌금 내기가 싫어져요. 정말이에요. 33번 뉴스 틀어주세요. 천주교 사제단 사법부 특권 지속할 수 없으니 반미치 광의대. 정 변호사님이 지금부터 읽어주시고 소개해 주실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천주교 사제단 명의로 나온 성명서인데요. 이 성명서 내용에 들어가 있는 표현들을 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북조선 느낌이 들어요. 북한 느낌이요. 북한이 쓴 글을 마치 원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요. 너무너무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재명의 파기환송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특권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자 반미치광이가 된 것이다. 반미치광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권한을 누구에게 맡길지 선택하는 문제에 일절 관여하지 마라. 잠깐만요. 법원이 나서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네, 그런 네. 얘기죠. 조이대가 주도하고 대법관 10명이 공모한 판결을 시중에서는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라고 부른다. 이의를 달기 어려운 명명이다. 이로써 아무리 원통하고 억울해도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순순히 감옥으로 걸어가던 존중과 승복의 전통은 끝이 났다. 대법원 스스로 자초한 비극이다. 순순히 감옥으로 걸어가던 존중과 승복의 전통이 있었어요, 민주당에? 아니 근데 중요한 건요. 그러면 사법부 판결을 이제 존중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대법원 스스로 자초한 비극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재판기일을 잡았다. 대선 후보 등록이 끝나서 공직선거 캠페인이 뜨겁게 달아올랐을 5월 15일. 이런 표현 있잖아. 공직선거 캠페인이 뜨겁게 달아올랐을 5월 15일. 이런 표현은 북한적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천주교 사제단이 적은 글 보면요. 판결도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잠깐만요. 여러분 속보 들어왔습니다. 김문수 후보가요. 지금 인터뷰하는데 이런 후보와 단일화하라고 정당이 나서 불법행위라고 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하고 부당하고 상식에 맞지 않아서 개탄스럽다고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는 조금 전에 미팅을 마치고 난 뒤에 인터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속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 속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마지막 34번 뉴스입니다. 이것도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님 이것도 소개해 주세요. 예, 이게 지금 노행남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법원 공개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강원일보예요. 네. 그러니까 노행남 부장판사가 아마 강릉 출신인가 보죠. 강릉 출신 노행남 부장판사 대법원 공개 비판 저러면서 기사를 썼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요. 제가 보기엔 이거 거의 뭐 명예훼손 내지 모욕 수준이에요. 정령, 이재명의 몇 년 전 발언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 잠깐만요. 여러분 방금 들었어요? 이재명 발언이 계엄령 대통령보다 더 악랄한 것이냐. 그런 거야? 네. 그거하고 다르죠. 지금 발언이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은 죄를 엄청 많이 지어서 재판 받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런 사람이 판사구나.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면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하는 거. 아니 당연하죠. 불고불례의 원칙이니까. 검찰이 기소하면 거기에 대해 판단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겠다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 끼쳤다. 정치적 성향을
가진 판사이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네요. 네, 여러분 대한민국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정준길 변호사님 지금까지 쭉 보시고 오늘 하루 어떠신지 또 멘트 남겨주세요. 예,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두 번째 어제 실망하셨다가 오늘 다시 오후 4시 반에 만나기로 했다는 얘기 듣고 기대를 가지셨는데 뭐 직접 들으셨겠지만 뭐 또 1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합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양쪽에서 이야기하는 주장과 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드러났고요. 오늘 한덕수 좀 후보 측에 좀 아쉬운 점은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하는 것과 11일 이후에 단일화하는 것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우리 김문수 또 후보한테 설명을 좀 잘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지금 기사를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를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도 있습니다. 왜 김문수 후보 주변에 자꾸 단일화를 하면은 김문수 후보가 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꾸 위기감을 조성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막상 단일화를 하면 과거에 오세훈이 안철수를 이겼듯이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를 극적으로 역전해서 이길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의 참모와 우리 김문수 후보가 자신감을 가지고요. 대승적인 자세로 저는 양보하는 사람이 단일화에선 반드시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노무현이 그랬어요. 노무현 측근들이 제가 그 불법 대선 자금으로 중수부에서 막 일하고 있을 때 걔네들이 그랬어요. 자기네들은 꿈에도 이길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래서 다음을 생각하면서 그냥 과감하게 단일화 양보를 했더니 세상에 노무현이가 단일화해서 이겼대요. 자기네들은 꿈도 안 꿨대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인 배이신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하자, 내일 여론조사 하자, 이런 결론을 오늘 늦은 밤에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정준길 변호사님께 구전 녹삼 한 잔 드리겠습니다. 귀한 날 귀한 분을 위한 최고의 선물 구전 녹삼, 나라를 생각하는 귀한 분을 위해 애국 녹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용 중 가장 비싸다는 러시아산 아바이스크산 원용에 국내산 약재를 넣어서 정성껏 다렸습니다. 정 변호사님 마실 거 어디 갔어요? 없어요. 합성증 가물을 일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귀한 분들에게 선물하시라고 특가 세일 마련했습니다. 0504-0824 2171로 구전 녹삼 문자 보내주세요. 전문 상담원이 드리겠습니다. 민망하네요. 네. 드시라고 하고 보니까 없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싼 거는 이제 아웃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문수의 당무 우선권 발동을 찬성합니다. 그리고 한덕수와 단일화는 김문수가 주도하는 것 박수 보냅니다. 그런데요, 우리 빨리 좀 어떻게 정리되고 선거운동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운동 해야 되는 시간에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1일이 지나게 되면은 이 단일화도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싼 거는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박경련님 2시 방송 왜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댓글 보니까 여러분 오늘 김문수 말고 김무성, 이미애, 권성동 단식하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쭉 하세요. 건강하실 겁니다. 쭉 계속 단식하세요. 조금이라도 뭐 먹기 없기. 자, 고양 상사화. 그런 말 하면 나쁜 말. 자, 김영희님 쌍권총 잘 새겨 들으라. 그거죠. 아웃. 그리고 또 쌍권총은 당연히 퇴출되어야 합니다. 그쵸? 김문수 후보가 용감하게 단일화 받으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파 화이팅! 정 변호사님 내일 2잔 드리라고요? 그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쌍공과 윤희숙이 덕수 데리고 가라고요? 쌍공과 윤희숙이, 김상욱과 그리고 이준석과 다 데리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 일이 없는데 단식이나 하세요. 저도 찬성합니다. 오늘 아까 그 재밌는 방송을 두고 제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여의 적반하장 내일 5시에 또 오겠습니다. 법무법인의 정준길 변호사님, 그리고 우리 박경련님, 그리고 우리 오늘 강삼PD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